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9일에서 10일, 양일간 22회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0일에 우리나라도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금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시장 잘 버텨주었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을 해보면서 이번 주 전략을 알차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1950선까지 올라왔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1950선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다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약해질 수 있는 구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보면 121선 이동 평균선에 지금 맞닿으면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설 연휴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단기 박스권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20포인트를 쉽게 돌파하고 중기 이동 평균선인 127선에 지금 맞닿은 만큼 최소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를 확실히 돌렸다고 볼 수 없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를 좀 불러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월 말부터 이어진 그 안정적인 지수 흐름과 그에 연동한 계좌 수익률 회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현금도 이미 많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지면 매수하려는 심리가 현재는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는 현재 그 지수 상승 및 경제 지표 개선에 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고른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한 구간이라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한 반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점차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개별제로의 보유주로 확산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소 이평선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에서 개별 뉴스 혹은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금 매기가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수급적인 측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를 이끌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외국인들 6개월 연속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외국인 순매수 앞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외국인 수급의 키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외국인 장세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최근 신흥국에 다시 투자라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유가가 지금 저점을 형성했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가의 그 펀더멘탈 차이가 좀 벌어졌는데 이런 차별화 해소가 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약달러와 함께 유가 반등이 지속된다면 그 신흥국에 좀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되기 때문에 환율과 유가 동향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시장의 경우에서는 지금 환율이 하락하는 워낙 강세 기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 달러 환율을 좀 관찰하시면서 외국인 수급을 좀 미리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좀 예상되는데 외국인이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상방향으로 좀 베팅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물 역시 매수하는 모습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환율과 유가의 흐름 다시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는 당분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기관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관 안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의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보험은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지만 투신권에서는 순매도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투신은 이번 바닥 탈출의 1등 공신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때 매수한 물량을 지금 이익 실현시키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바닥은 지금 기관이 탈출시키고 방향성은 외국인이 만드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투신권은 지수 상승폭의 중간점 이하에서 매수 가능성이 높아서 지수 하락 시에는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지수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지수가 121선 및 200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지수 상방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이런 확인을 한 이후에
경험적으로 볼 때는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뭐 추가적으로 안정을 찾거나 금리 인하와 같은 상황이 와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 외에는 뭐 갈 곳이 없어서 투신권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나오면 뭐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뭐 시장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을 투신권이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와 함께 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투신권도 적극적인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외국인이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방향 쪽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된다면 기관도 따라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73선까지 바짝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반등의 드라이브 비결부터 좀 살펴볼까요? 근데 지난번에 그 급락이 너무 단기간에 이뤘기 때문에 사실 그 신용 물량이 많이 좀 청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신용 잔고가 일단 바닥을 친 이후에 조금씩 신용 잔고는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물량 소화 과정을 겪은 이후에 지금 사실 종목들이 매물 공백이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매수에도 큰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좀 순환적으로 좀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뭐 과거 상승을 주도했던 바이오 섹터들의 주식들이 이번 반등에 크게 상승한 종목이 많았던 점도 코스닥 투자 심리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IT 장비주 내에서 지속적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에 그 OLED 장비주로 시작했던 그런 매기가 지금은 뭐 그 이후에는 VR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3R 랜드 플래시 장비주의 그런 실적 개선 소식에 장비주들이 참 상승을 순환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코스닥 반등에 좀 힘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가장 코스닥 반등에 큰 힘이었다라는 것은 역시 수급적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현재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상황이 코스닥 그 회복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주와 IT 장비주뿐만 아니라 역시 코스닥도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환매 유입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업종에 대해서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순환매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실적 개선 기대 업종으로 먼저 매기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낙폭이 절대적으로 큰 업종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낙폭 과대인 종목으로 좀 순환매가 왔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실적 개선 업종은 IT였는데 종목으로는 LG전자가 될 수 있고 포스코도 뭐 실적 개선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는 건설 업종이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고 지금 2차 반등 중이 나오는 중이고요. 또한 뭐 조선 기계 업종 역시 현재 반등 중에 있는데 이런 것 역시 절대적인 낙폭 과대였던 종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뭐 순환매 유입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는 지금 환율 상승 피해주로 분류되고 있는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하락한 음식료 업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상승세가 멈추어 있는 상황에서 4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지금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금 순환매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흐름으로 보였던 화장품 업종은 매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그렇지 못한 점도 순환매 유입 가능성이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진한 업종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게임 업종 역시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연초가 되면 올해 출시되는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순환매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에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순환매 유입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뭐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유입되는 업종 내에서도 실적 개선 및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매력과 또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진 업종 음식료와 또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주들의 흐름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대규모 이란으로부터 프로젝트 수주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연일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너무 그동안 단기간에 과열된 것 아니냐 싶은 우려도 있고요. 네. 한편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를 때도 됐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이 조선업종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 주가 상승은 일단 낙폭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그 이란 수주 기대감으로 해서 그동안 매물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면서 뭐 단기 상승률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뭐 이러한 프로젝트성 수준은 실적 악화 요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선업체 자체를 뭐 믿지 못하는 투자 분위기는 아직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물량 공백에 따른 반등이 몇 차례 좀 반복되면서 여기에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확실해졌을 때 주가 역시 정상적인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뭐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가 먼저 오른 이후에 전반적인 업황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반적인 업황 개선이 될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 사이 뭐 추가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보수적 관점을 아직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조선주에 대해서는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간의 알찬 전략과 함께 오늘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또 잘 깨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또 그 안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근데 일단 뭐 이번 주는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는 지난주 흐름이 뭐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주가에 좀 선반영되었다는 전제로 접근하시는 매매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기 이평선을 뚫고 추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번 주도 좀 이어진다면 과감한 뭐 배팅도 염두에 둔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상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걸 전제를 하시고요. 약한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수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시는 전략이 좀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관심주로는 게임비를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게임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성장성도 기대되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 상승 초기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게임빌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첫째로 뭐 신작 기대감을 둘 수 있는데 올해 11개 그 신작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작 롤플레잉 게임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히트작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 개선인데요. 지난해까지 그 개발 인력 강화를 위해서 공격적인 인력 채용이 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인력 채용이 좀 둔화되고 있어서 일단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기저효과가 있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마케팅 비용 역시도 지금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서 실적 개선이 뭐 기대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관은 연초부터 26만 주를 지금 누적으로 순매수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도 전 기관이 순매수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 긴 호흡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으로 좀 주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씨 매수 전략, 시장 전략으로 세워주셨고 관심 종목으로는 게임비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